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램 능력의 키라고 말하고 싶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나 메소드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서드는 이전에 설명하기로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더 전문적이고 자바스럽게 정의할 것입니다. 메서드를 정의하고 호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소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8장 메소드 정의와 호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 정의를 보겠습니다. 메소드는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는 메소드를 공부할 때 어떤 기능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가 하나 있으며 멤버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네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소드를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자, 메소드는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이걸 조금 더 클래스와 같이 붙여서 생각한다면 클래스는 특정 대상을 정의한 것이고 특정 대상을 정의할 때 저장하는 부분은 변수로 멤버 변수로 그리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메소드로 정의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메소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멤버 변수는 기존에서 저희가 공부한 자료형과 연관이 있죠. 자료형과 그 다음에 변수 그 부분과 연관이 있고 지금부터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이 기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멤버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이런 것이 변수가 되겠고 다이어트 하는 기능이 있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거는 메소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나 밥을 먹을 거야. 이런 것도 메소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클래스는 사람이라고 한번 사람을 정의하는 거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고요. 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겠죠. 몸무게는 int, 뭐 이름은 string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겠죠. 말하다 이런 건 메소드가 되고 밥을 먹는다 이런 것도 메소드가 되겠죠. 자, 그 관점에서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 수정, 삭제, 갱신 등의 작업을 하는 것도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몸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클래스에 몸무게를 저장할 int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메소드라는 다이어트란 메소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그 몸무게 값을 멤버 변수로 선언된 몸무게 값을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메소드 중에서 밥을 먹는 메소드가 있다. 그럼 밥을 먹는 거에 따라서 몸무게가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능은 멤버 변수의 값을 가지고 저장, 수정, 삭제, 갱신 등의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 밥을 먹는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거는 제어문과 반복문 등 문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반복문과 제어문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현을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잘 짜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냥 하나죠. 열심히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기억을 해 놓도록 할게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이가 음식을 5개 먹어요. 이럴 땐 반복문 써야 되겠죠. 음식 하나, 음식 둘, 음식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어문은 이거죠. 고양이가 오늘 기분이 왠지 고기가 먹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러면은
이품을 둬서 고기와 관련된 음식이면 먹고 고기와 관련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메소드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능이라 쓰지 않고 메소드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접근 제어자, 리턴 타입,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접근 제어자는 전 장에서 배웠죠. 예, 그 내용이고, 리턴 타입은 일단은 리턴 타입, 뭔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메소드 이름은 기능의 이름을 네이밍한 거죠. 이 먹는 기능이다. 이건 난 이팅으로 이름을 짓겠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한 개 올 수도 있고 두 개 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를 정의한 예제를 한번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메소드를 정의한 것입니다. 고양이란 클래스는 먹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요게 접근 제어자, 그 다음에 얘가 리턴 타입, 그리고 얘가 메소드명, 그리고 가로 안에가 매개 변수인데 현재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매개 변수 있는 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메소드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이고 정의할 때는 접근 제어자, 그리고 리턴 타입, 그리고 메소드명, 매개 변수로 정의한다.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암기하셔야만 메소드가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퍼블릭이라는 이 접근 제어자는 메소드를 공부할 때는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냥 퍼블릭이라고 계속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접근 제어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메소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자의 개념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밍,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름을 지정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메소드를 보고 대충 이런 기능이겠구나 라고 예측 가능하도록 네이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밍 규칙,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느냐의 규칙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카멜 표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카멜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기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가 남았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녹색 두 부분,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뜯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소드는 특정 기능을 제가 정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란 단어에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자,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 메소드를 정의할 때 접근 제어자, 리턴 타입, 메소드명, 매개 변수가 있다. 기억을 하세요. 자, 메소드를 정의해 놨습니다.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자, 메소드를 정의해 놨다는 거는 그냥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현재 사용 중이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다는 거는 존재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먹어야만 그 수박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능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콜 또는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얘가 바로 콜입니다. 콜. 얘는 콜. 그러면 eating이라는 메소드를 콜한 거예요. 그렇죠?
eating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콜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의와 콜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정의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줄게요. 있습니다. 이런 거고, 콜은 실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콜이라고 합니다. 콜이 없다면 그 기능은 실제 실행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반복해서라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됐다 가정을 할게요. 자, 이때 호출을 했어요. 그죠? 호출했으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어디죠? 지금 맥 이벤트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일로 넘어가고 여기에 코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셨거나 프로그램에 아직 감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틴을 계속 반복하시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 놔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 이렇게 다 실행할 겁니다. 이때 콜이 일어났습니다. 네, 얘도 콜인데 네, 일단 얘 빼고 얘로 갈게요. 콜이 일어났어요. 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콜 쪽으로 가서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매기 변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합니다. 끝나면 이 리턴 타입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이렇게 리턴합니다. 콜하고 처리하고 리턴하고 콜하고 처리하고 리턴하고 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메소드를 정의하면 이 정의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콜합니다. 이때 저희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콜할 때 해당되는 명령어로 이동을 해서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다시 콜한 위치로 리턴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이젠 여기서 제가 void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리턴 타입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의 정의를 제가 적어보면 매개 변수는 콜할 때 전달하는 값이 됩니다. 자, 요거 갖다가 한번 보시면 콜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서 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콜하고 일어날 때 여기에다가 값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전달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빈 가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은 뭐냐면 요거는 이 void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은 호출한 위치로 값을 전달한다. 이때 전달되는 값의 타입을 우리는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메소드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오다가 콜을 만나면 어디죠? 이쪽 코드로 넘어가서 이때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제는 전달할 매개 변수가 없다. 여기를 처리한다. 처리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리턴을 하죠. 이렇게 리턴을 한다. 그리고 다시 다음 코드를 실행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정의를 보시면 접근 제어자, 리턴 타입은 언제죠? 네, 메소드가 콜하고 콜된 기능을 실행하고 그 기능의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게 리턴입니다. 이때 원위치로 돌아올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값이 어떤 타입이냐 요거를 의미합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리턴까지는 익숙해지시고 리턴과 리턴 타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메소드 1은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이런 것이 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정의된 메소드는 호출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메소드 호출한다, 매개 변수 전달한다. 요 매개 변수 전달이 여기에 관련되죠. 매개 변수 1이면 1개, 매개 변수 2 이렇게 2개가 있으면 2개를 전달하는 거고요. 메소드를 실행한다. 그리고 리턴 값을 전달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리턴 값 전달한다. 그리고 메소드를 종료한다. 매개 변수 전달과 리턴 값 전달은 생략이 가능하다. 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고 갈게요. 이런 거예요.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킨다. 그럼 동생은 심부름하는 기능이 있죠. 조금 슬프긴 하지만 동생은 심부름하는 기능이 있다. 이랬을 때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엄마가 홍길동아, 동생아 가서 저기 과자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길동아 가서 과자 하나만 사와 라고 한다는 것은 매개 변수가 없는 호출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홍길동아 가서 과자 하나 사와, 엄마가 10,000원 줄게. 이때 10,000원이 바로 매개 변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음도 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소드 정의 호출 예제 첫 번째 거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전에 들었던 예제랑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클래스는 캣이란 클래스고요. 멤버 변수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총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클래스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실행 중이진 않습니다. 실행 중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프로그램 실행을 한다면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캣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캣이라는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때 호출이 됩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빨간색 잘 따라오세요. 프로그램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호출이 됐죠? 그럼 뭘로 이동을 합니까? 1로 이동을 하는 거죠. 1로 이동을 하고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합니다. 그러면 콘솔에 생성자 객체가 한 개 생성돼 라는 문자열이 콘솔에 출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얼로 리턴해요. 다시 이쪽으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실행하고 자, 이팅이라는 다시 메소드 호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죠? A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죠. 끝났어요. 다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보시면 슬래핑이라는 메소드 호출이 또 일어났어요. 어디로 가죠? A로 가죠. 실행을 하죠. 리턴을 합니다. 예,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실행됐으니까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콜과 처리, 리턴, 콜, 처리, 리턴 이 루틴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 공부한 것처럼 현재 여기 부분을 보시면 다 빈가로우죠? 예, 콜할 때 어떠한 값도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 보이드가 찍혔죠? 리턴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값도 리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랑 이전의 예제랑 달라진 부분이 바로 얘입니다. 얘. 여기에는 매개 변수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콜할 때 나한테 뭔가 값을 넘겨줘야지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메소드 정의예요. 메소드 정의고 매개 변수를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럼 이 메소드는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무언가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코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 코드 보면 두 개가 에러가 났죠. 여기도 에러, 여기도 에러. 에러가 난 이유를 보니까
얘는 호출할 때 값을 안 넘기는 거죠. 근데 얘는 값을 넘겨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콜, 얘는 정의. 콜 쪽에서는 값을 안 주려고 해요. 근데 얘는 값을 달라는 거죠. 슬리핑도 마찬가지로 콜 쪽에서는 값을 안 넘겨요. 그런데 정의된 쪽에서는 값을 달라고 합니다.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얘가 원하는, 이팅이 원하는 정수 타입의 값을 넘겨주는 거죠. 20이 됐던, 30이 됐던, 40이 됐던, 또는 뭐 변수가 됐던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c1.sleeping 하고서 문자열이라는 값을 넘겨줬죠. 얘는 왜? 문자열을 원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콜할 때 값을 전달해 줘야 된다 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할 때는 이 메소드가 원하는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넘겨줘야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한번 깨끗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이 코드는 저희가 그 매개 변수 호출과 정의에 그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값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걸 제가 보여드려서 이 소스는 생략하고 보지 않고 이 캣이라는 클래스랑 캣 매니저 클래스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에는 캣 클래스와 캣 매니저 클래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이 되면 어디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렇죠. 메인 메소드가 있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 캣이라는 생성자 메소드를 만났네요. 생성자는 메소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렇게 콜합니다. 콜 했으니까 넘어가겠죠. 처리합니다. 끝났으니까 리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리턴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팅하고 20이 있습니다. 얘 콜이에요. 콜인데 뭘 넘겨준 거? 20을 넘겨준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1로 넘어가요. 그리고 size라는 변수에 20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얘가 넘겨준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문자열 name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볼게요. 사이즈를 먹는다. 얘가 넘겨준 값이 20이기 때문에 여기는 20이 저장돼서 20이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50을 넣는다면 그렇죠, 얘는 50을 먹는 겁니다. 뭐 고양이가 좀 어린 고양이는 뭐 10을 먹을 수 있고, 좀 고양이가 크다라고 하면 30을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고양이가 먹는 양을 매개 변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끝나면 다시 리턴합니다. 리턴 꼭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슬리핑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있죠. 그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콜을 하면 soundly라는 여기 변수에 뭐가 저장되죠? 그렇죠. 곤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한 거 보니까 뭐뭐이가 곤이 잠을 잔다. 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떤 내가 만든 고양이가 곤이 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뒹굴뒹굴 잔다. 그럼 여기다가 뒹굴뒹굴이라고 단어를 넣어주면 얘는 뒹굴뒹굴 잠을 자는 그런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있을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소스랑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면 얘가 하나 생겼네요. 여기는 그렇죠, 얘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정체는 return 타입이죠. return 타입은 리턴할 때 전달하는 값의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리턴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리턴 값을 기억해야 되고, 리턴 타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면 리턴 값은 얘가 되고요. 리턴 타입은 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리턴하는 값이 int죠. 네, 정수입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여기 int size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해놨죠. 사이즈 변수. 얘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정수죠. 나는 리턴 값, 리턴할 때 이 값을 돌려줄게 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값의 타입이 int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소스를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cat이라는 클래스와 catManager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메인 메소드가 시작이 되겠죠. 자, 이제 cat 이거 호출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과정은 이렇게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얼르기와 그 다음에 나이는 3을 넣었죠. 그럼 age는 현재 3이 되겠고 이름은 얼르기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1.eating하고 20을 넘겼어요. eating이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제 size라는 변수에 20을 저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코드를 보면 20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뭘로 바뀌었죠? 200이 됐죠. 자, 여기에서 코드가 여기까지 실행해서 끝났어요. 이때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 근데 리턴할 때 이전 예제처럼 그냥 리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턴할 때 값을 돌려줍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200을 돌려준 거죠. 이게 바로 리턴 값. 그리고 이 값의 타입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항상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리턴을 하면서 얼마를 가져온 거죠? 200을 가져온 거죠. 그 200을 여기에 저장을 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뭘 저장하고 있어요? 200이란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에 출력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이 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메소드를 보시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것도 있고 리턴 값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제는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도 있죠. 네, 이 메소드의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리턴 타입이 의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의미하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얘가 왜 에러가 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메소드는 저희가 봤을 때 정이죠. 그럼 누군가가 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호출할 수 있어요. 얘가 호출할 때 그쵸? 그 값을 넘겨야 되고요. 네, 정상적으로 얘가 넘기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리턴할 때 귀여운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리턴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유는 void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나는 문자열을 리턴하고 싶어, 리턴할 거야 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정의할 때도 void가 아니라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된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void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꾸죠. 이러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소드를 공부하였습니다. 메소드는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함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바에서는 함수 대신 메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메소드를 잘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램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성취감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은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시길 당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